여러분, 요즘 같은 겨울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보일러도 수도꼭지도 없던 조선시대,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씻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겨울 목욕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매일 온몸을 씻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매일 샤워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대신 부분 목욕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손 씻기, 발 씻기. 이게 하루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신 목욕은 언제 했을까요? 놀랍게도 1년에 딱 몇 번뿐이었습니다. 3월 삼진날,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대부분 늦봄에서 늦여름 사이였습니다. 겨울에는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땔감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담글 만큼의 물을 들여면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그건 사치 중의 사치였죠. 겨울철 난방용 땔감도 빠듯한데 목욕물까지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실은 어땠을까요? 궁궐에서도 별도의 목욕탕은 없었습니다. 대신 세수관 나인이라는 궁녀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나인이 왕과 왕비의 세수물과 목욕물을 준비했죠.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매일 전신욕을 한 건 아닙니다. 재미있는 건 유교 문화의 영향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알몸으로 목욕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목욕 전용 옷을 입고 씻었습니다. 함지박이나 대야의 물을 받아 옷을 입은 채로 몸을 닦았죠. 그런데 비누가 없던 시절 뭘로 씻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조두라는 천연 세정제를 사용했습니다. 녹두나 팥, 콩을 곱게 갈아서 만든 가루였죠. 이 조두로 얼굴과 몸을 문지르면 묵은 때가 말끔히 벗겨졌습니다. 조두를 만들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요, 콩깍지를 삶은 물을 사용했습니다. 아니면 쌀뜨물이나 쌀겨를 무명 주머니에 담아서 썼죠. 신기하게도 이것들 모두 피부에 좋은 천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현대 화장품에서도 녹두와 쌀뜨물 성분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정말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핵심은 온돌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대야의 미지근한 물을 받아 세수를 했습니다. 전신욕은 포기하더라도 세수만큼은 꼭 했습니다. 세수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건 큰 결례였거든요. 겨울에 제대로 씻고 싶다면 온천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조선에는 온양, 유성, 동래 등 31곳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왕들도 피부병 치료나 휴양을 위해 온천을 찾았죠. 특히 세종대왕은 온양 온천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한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의 찜질방과 비슷한 시설이죠. 세종 때 기록에 따르면 한증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주로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뜨거운 증기로 땀을 흘며 몸의 독소를 빼는 원리였죠. 재미있는 비교를 해볼까요? 같은 시대 유럽에서는 목욕이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피부에 구멍을 열어 병이 들어온다고 믿었죠. 그래서 프랑스 루이 14세는 평생 3번밖에 목욕을 안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반면 조선은 세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세수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건 큰 수치였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수였죠. 이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예의와 품격의 문제였습니다. 머리는 어떻게 감았을까요? 단오날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창포의 향긋한 향이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고 두피 건강에도 좋았거든요. 평소에는 박씨가루나 팥물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박씨가루는 비듬 제거에 효과가 탁월했다고 합니다. 목욕 후 피부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요즘의 보디로션 역할을 한 게 바로 동백기름이었습니다. 동백꽃의 씨에서 짜낸 기름을 피부에 바르면 건조함을 막아줬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천연 보습제였던 셈입니다. 그럼 겨울에 잘 안 씻으면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조상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난기라는 향 주머니를 옷에 달고 다녔죠. 사향, 백단향, 정향 같은 천연 향료를 넣어서요.
겨울철에는 특히 이 향난기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럼 비누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조선시대에는 콩이나 녹두 가루를 비루라고 불렀습니다. 더러움을 날려보낸다는 뜻이었죠. 이 비루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노가 되었고 결국 비누가 되었습니다. 순우리말이었던 거죠. 개화기 이후 서양에서 비누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양비누라고 불렸죠. 기존의 조두보다 거품이 잘 나고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처음에는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조선시대 겨울 목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신욕 대신 부분욕. 둘째, 온돌 아랫목에서 세수. 셋째, 녹두와 쌀뜨물 같은 천연 세정제. 넷째, 온천과 한증으로 가끔 전신욕. 우리 조상들은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버튼 하나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겨울에 따뜻한 물로 씻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샤워하실 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